2023학년도 수능연기교재 수능특강 독서 주제 통합 7번째 질문입니다. 언어 습득 이론? 언어 습득 이론?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 그 얘기겠네요. 한번 봅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론자들은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했다. 환경과 경험. 그죠?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스키너. 그죠? 스키너는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하였다. 조작적 조건화 이론?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상을 주거나 벌해가지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조건화, 조작해가지고 조건화를 만든다.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와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니까 잘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조작적 조건하다. 이게 이제 학습에 적용시킨다. 말되죠. 스키너는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라고 본 것이다. 어떤 특정 행동을 이제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것도 조건하네요. 여기 이제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행동, 그죠? 그게 언어 행위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아빠라와 같은 단어를 말했을 때 부모 칭찬하거나 미소를 띠면은 그 보상이죠. 로 인해 아기는 해당 단어를 계속 말하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표정을 찡그리거나 무시하면 더 이상 그 언어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모방.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언어 모델. 그러니까 어떤 모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필수적이다. 이에 더해 스키너는 단어 사이에 연상작용을 통해 아동이 문장을 습득한다고 주장했는데, 연상작용? 예를 들어 아이가 개가 짖는다와 같은 문장을 모방을 하여 배우면 개는 뒤에 나올 짖다에 의한 조건화된 자극이 된다.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조건화된 자극이네요. 그러니까 개가 짖는다라는 문장을 자꾸 모방해서 쓰면은 개와 짖는다를 연결해서 연상을 해가지고 조건화 자극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이 틀에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치하게 가는데 이러한 연상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개 대신 고양이도 넣어보고 그죠? 닭도 넣어보고 그죠? 짖는다 대신에 운다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연상을 하고 넣어본다. 대치해 가면서. 그죠? 스키너는 실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험적 실증이 중요하군요.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닌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 등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떤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어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나 아니면 언어 행위의 결과,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경험적 실증이 보이는 거, 실증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만 어떤 뭐 좀 연구 대상으로 삼았네요. 언어 습득에 대한 그의 이론은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뇌재적, 정신적 특성을 간과하고, 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네. 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거 비판이네요. 그죠? 특히 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추상적인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뇌재적 이런 것들을 그죠? 아예 배제시켜버리니까 비판을 받았답니다. 환경 결정에 너무 또 영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것도 의의, 그죠? 비판과 의의가 있네요. 또 환경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또 의의가 있다. 거. 두 번째, 낙을 생득주의론자. 이건 뭐 득한다, 얻는다라는 얘기겠죠. 생득주의론자들은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보았다. 인간만. 대표적인 생득주의자인 촘스키는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였다. 그러니까 뭐 강화와 처벌이 있으면 야 이거 뭐 동물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촘스키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죠? 인간만이 지녔다.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키너는 어디 뭐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죠? 태어나가지고 이제 환경적으로 계속 이제 얻게 되는, 그죠? 반복하게 되니까 얻게 되더라라는 거고, 이 촘스키는 아니다. 인간 내면 자체에 이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반박한 거네요. 그는 내적 언어라고 불리는 언어 능력이 인간 뇌의 뭐 언어 습득 장치, LAD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내적인 언어. 그러니까 뭐 스키너는 내적인 걸 배제한다 그랬으니까 담겨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인지 체계 속에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믿고 인지 체계 속에죠. 이에 대해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촘스키 얘는 이제 내면을 봤네요, 그죠? 인간 자체 DNA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 뭐 인지 체계 속에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그러니까 뭐 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누구나 사람들이 제각기 환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다. 우린 내재되어 있다. 우리 몸속에. 후천적인 경험은 인간의 능력을 잘 발달하도록 돕는 어떤 촉매 정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였다.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죠? 경험이 경험만으로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선험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이미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거죠.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발현되고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뭐 내재적으로 뭐가 있다, 그죠? 뭔가가 있다, 그죠? 언어 능력 자체가 숨어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 그러니까 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지금 경험이 없는 상태죠. 경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뭐 베이스만 가지고 있는 상황, 내재되어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달해 간다. 이건 이때 발달하는 과정은 뭐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겠죠. 경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그죠?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최초 상태는 같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러니까 뭐 미국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것처럼, 그죠?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살아간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언어만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보편성과 특수성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죠?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 습득 장치가 모두가 똑같다면 이렇게 이제 안 되죠. 이 장치가 있으면 전부 다 만약에 이 언어 습득 장치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외국 사람들도 전부 다 한국어를 쓰겠죠. 근데 다 다른 어떤 언어를 쓰더라.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 선택 가능성. 이런 선택 가능성을 매개변인이라고 하는데,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매개변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냐, 뭐 일본어냐, 미국 영어냐, 뭐 중국어냐 이런 거겠죠.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인이 조정되어 아동의 언어 지식에 이 변화에 변한다. 인간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을 조정을 거쳐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어떤 최초 상태에서 문법을 배우면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매개 어떤 뭐 변인을 조정해가지고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죠? 같은 얘기 반복이죠. 촘스키는 이를 언어 경험을 통해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냥 뭐 기본 베이스였다가 그 베이스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쓰게 된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2번 아래 표는 가나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어렵지 않죠. 3번 언어 습득 장치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4번 봅시다. 가의 스키너와 보기의 비고치키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고치키. 그죠? 답 3번이네요. 그죠? 읽어보시고. 5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랍니다. 그죠? 6번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다음 지문 넘어갑니다.